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인물이 어쨌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강경 보수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윤정 기자, 이 국민변호인단 게 보니까 발족한 지 한 나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입자 수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단체입니다. 어. 2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이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명 등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10시 기준 가입자 수입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게 온라인인데 익명성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어제는 이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글을 올렸는데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라면서 오. 이 참여 이유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가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한길 씨는 이 시민단체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된 발언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일단 고발을 당했는데 어제 전한길 강사가 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휩쓸 것이다 이런 표현은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탄핵 반대하는 게 이 분위기와 열망이 전체 헌법재판관들과 재판소 휩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명,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강전의 대변인님, 네. 일단 전한길 강사가 고발 당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여기 좀 법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서 또 여당 내부에서는 좀 더 우려의 목소 좀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갑자기 보수의 스피커로서 컸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분이 원래 이제 스타 강사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를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 자격이지만 조금 큰 스피커로서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격이,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살해 협박이라든지 이런 이메일들을 계속 받아서 동작경찰서에다가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스마트워치를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설 경호업체를 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60억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계속 그냥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뿐인데, 민주당은 저는 그 부분도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구글에다 신고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의 카톡 검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2030들이 민주당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에 불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이 미국 기업인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오히려 키운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전한길 씨 한 명에 대한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개인이 또 민주당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정당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강전의 대변인이 좀 지적하신 민주당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좀 반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변호인단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장애 여론 조직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당 차원에서 극우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쌍방이 해당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전환기 씨가 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전환기 씨는 본인 스스로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12월 4일 날 본인이 올려놓은 자신의 유튜브에는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위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2월 4일 날 얘기했던 내용은 어떤 거고 지금 내용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스타 강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근현대사가 어떤 겁니까? 소위 일제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화됐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진행한 게 24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 군대가 투입이 됐고 거기에 총과 장갑차가 동원이 됐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회의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소위 이 다른 야당이나 소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몰아가는 모습들 자체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상당히 이념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념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뭐 본인의 앞으로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라. 하지만 그렇게 누리는 데에는 본인이 했던 앞뒤 얘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현 전 국방장관 새 소식도 어제 들어왔는데 윤지영 기자, 일단 서부지법 난입 상태로 좀 구속됐던 피의자들에게 김명현 전 장관이 자비로 영치금을 보냈다. 또 편지까지 썼는데 이 내용까지 좀 여러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치금 한 명에 수십만 원을 30여 명의 피해자들의 영치금 계좌로 보내줬다는 네. 건데요. 이 영치금은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받은 영치금에 사비를 더한 돈이라고 이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도 썼는데 네. 여기에서 이 서부지법 사태 피해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하면서 애국전사. 네, 이 청년들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감옥에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형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뭐 여론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개인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뭐 이런 서부지법에 난입한 분들에 대해서 애국전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법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런 형태로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뭐 찾아다닌다는 이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적인 고마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영치금을 보낸다라거나 애국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인데 윤정 기자, 일단은 회견을 통해서 회견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혐의를 좀 부인했는데 뭐랄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후 의혹 자체는 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 네. 이런 배후 의혹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그 특임 전도사들이 자신과 대화할 군번이냐라면서 이 배후설을 내가 일축했습니다. 대화할 군번이냐? 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임 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차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내가 무슨 뭐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부모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제가 70이 넘고 원로 목사인데. 예. 아, 이건 좀 부연.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네. 북한의 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북한의 했고, 짓이다. 네, 또 지금은 북한이 본인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죠.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암호를 해독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정광훈을 마취를 시켜 포대에 담아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해 보이는 주장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전광훈, 전한기를 비롯해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한데 김종욱 행정관님, 이 모든 게 북한의 짓이다가 맞습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얘들 망상가들이죠.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아니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애국 청년입니까? 이 사건에서 65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권 손상, 공용물권 손상 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이 죄로 65명이 구속이 됐어요. 거기다가 경찰 42명이 부상이 됐는데 그중에 7명이 소위 중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자까지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전광훈 목사가 북한이 이걸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자체가 북한이 지시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지금 다 예를 들면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서로 내통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대화를 나누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행태들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공간에 올라가서 집회 공간에 올라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시지 말아야죠. 공당, 집권 여당입니다. 정신 차리.